아침 7시 반, 미숙 씨는 옷장 앞에 서서 연한 베이지 가디건과 남색 가디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는 날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만나러 갈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두벌을 침대 위에 나란히 놓고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사진을 2장 찍어 딸에게 보낸 뒤 짧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느 게 더 나아 보여?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도 바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답장이 올 때까지 서랍을 정리하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확인했지요. 잠시 뒤 딸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엄마가 편한 걸 입어. 둘 다 괜찮아. 미숙 씨는 웃으면서 베이지 가디건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이걸 입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왜 굳이 물어봤을까? 생각해보니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작은 주방용품을 고를 때도, 새 운동화를 살 때도,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바꿀 때도 가끔 딸의 의견부터 물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 한마디 해주면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한 대화처럼 보입니다. 자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고 모르는 것을 묻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물어보는 횟수가 아니라 그 질문이 나오기 전 내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입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내 마음은 정해져 있는데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주어야 안심이 되는 걸까요? 미숙 씨의 경우에는 두 번째에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베이지 가디건이 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오늘처럼 밝은 아침에는 그 색을 입고 싶다는 생각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만으로 결정하면 어딘가 덜 안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차이가 보입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과 허락을 구하는 것은 겉으로는 아주 비슷합니다. 둘 다 어떻게 할까? 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언은 내 선택을 더 잘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이고 허락은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다른 사람에게 받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큰 결정에서보다 오히려 작은 결정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병원이나 계약처럼 중요한 일은 누구나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무엇을 입을지, 어떤 컵을 쓸지, 산책을 어느 길로 갈지까지 자꾸 다른 사람의 확인이 필요해진다면 한 번쯤 내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미숙 씨가 원래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준비물부터 가족의 여행 일정, 집안의 크고 작은 일까지 누구보다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선택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오히려 자기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고 각자의 생활이 생긴 뒤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딸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잘 찾아주고 새로 나온 기능을 설명해주고 요즘 어떤 것이 편한지도 알려주면서 미숙 씨는 자연스럽게 자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도움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은 편리합니다. 그리고 편리한 것은 어느새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동네 산책길을 나서기 전에 운동화 2켤레를 현관에 꺼내 놓았습니다. 한쪽은 오래 신어 발이 편했고 다른 한쪽은 새로 사서 아직 조금 딱딱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편한 신발 쪽으로 기울어 있었지만 미숙 씨는 딸에게 사진을 보내 어느 것이 더 괜찮아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딸이 새 운동화가 예쁘다고 하자 그쪽을 신고 나갔고 돌아오는 길에는 발 뒤꿈치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때도 미숙 씨는 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단지 물어본 질문에 자기 생각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오히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편한 쪽을 알고 있었는데 왜 예쁜 쪽이라는 대답을 듣자 바로 마음을 바꾸었을까? 이 장면은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의견이 내 감각보다 언제나 먼저 놓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한 뒤 의견을 듣는 사람과 내 느낌을 확인하기 전에 상대의 대답부터 기다리는 사람은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마음의 순서가 다릅니다. 한두 번 의견을 묻던 것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묻지 않아도 될 일까지 먼저 휴대전화를 찾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이 대신 결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조용한 변화는 내가 내 생각을 끝까지 들어보기도 전에 다른 사람의 대답을 먼저 기다리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발견이 시작됩니다. 작은 선택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색 가디건을 입든 하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게 좋다라고 스스로 정하는 순간에는 내 취향과 감각과 기준이 한 번씩 사용됩니다. 반대로 작은 선택을 계속 넘기다 보면 무엇이 좋은지보다 누가 괜찮다고 했는지가 더 익숙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도움을 받는 것과 내 생활의 결정권까지 넘기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누군가에게 묻기 전에 내 대답을 먼저 하나 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답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참고할 수 있다면 조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금세 사라지고 그럼 내가 틀렸나? 라는 불안부터 올라온다면 지금은 정보보다 확인이 더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는 결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조차 내 감각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남아있느냐에 가깝습니다. 그 순서는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을수록 뒤로 밀릴 수 있는 생활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거창한 독립선언보다 작은 선택 하나를 내가 먼저 해보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어느 쪽이 더 좋은가? 그 질문에 답한 뒤에도 정보가 필요하면 물어보면 됩니다. 가격을 비교하거나 기능을 확인하거나 경험을 듣는 것은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 대답을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채 상대의 답부터 기다린다면 그때는 정보보다 안심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숙 씨는 그날 아침 아주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거창하게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묻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심은 오히려 관계를 딱딱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대신 오늘 아침 한 가지 선택만큼은 자기 대답을 먼저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베이지 가디건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딸에게 다시 사진을 보내려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화면이 아래로 가게 내려놓았습니다. 베이지가 좋네. 아주 작은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조금 전과 다른 순서가 있었습니다. 남의 대답을 듣고 내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듣고 필요하면 나중에 남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순서였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큰 선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자식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인지 같은 문제 말입니다. 물론 그런 선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의 중심은 그런 큰 결정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어떤 음악을 들을지, 언제 산책을 나갈지처럼 작아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선택들이 내 하루를 채웁니다. 그 선택을 내가 하고 있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든든합니다. 혹시 요즘 사소한 일까지 자식이나 배우자, 친구에게 자꾸 묻게 된다면 오늘 한 번만 질문의 순서를 바꾸어 보세요. 먼저 나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이 좋은가? 그리고 내 대답이 생긴 뒤에 필요한 조언을 들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 의견을 가장 마지막에 두지 말자는 뜻입니다. 미숙 씨가 그날 선택한 것은 겨우 가디건 한 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달라진 것은 옷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 시작되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선택을 내 손에 돌려놓으면 하루의 중심도 조금씩 내게 돌아옵니다. 오늘의 첫 선택 하나는 다른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기 전에 내 마음의 대답으로 시작해보세요. 여기는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마음의 정화였습니다.